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제 안내드린 것처럼 가족 모임이 있어가지고 11시쯤 나갔다가 좀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볼 수가 없었고요. 11시 전에 나가기 전까지 상황을 설명드리고 지금 현재 와서 보니까 이렇더라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시는 연준에서 금리 동결하고 지속적인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한 연유로 다우가 뭐 약간 상승했고 기술주가 여전히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1.35%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쪽이 다우지수 보시면 힘이 좀 없죠. 아직까지 방향을 정확히 모를 정도로 애매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공화당하고 민주당 그 부양책 그 부분이 지금 걸리는 것 같고, 그다음 미중 간의 갈등도 여전히 남아 있고, 그리고 오늘 선물 지수 보니까 마이너스 0.3 정도로 해서 아직까지 악재가 남아 있어서 조심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보여집니다. 대신에 이제 공포 지수, 빅스 지수가 27 정도 나오는데요. 이게 30 넘어갔을 때가 좀 불안했었는데 요즘 한 26 정도면 조금 안정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대신에 나스닥은 많이 빠졌다가 약간 들어오는 모습 나왔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돌렸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지수 보니까 나스닥이 상승하니까 코스닥은 그나마 조금 올라간 모습이 나왔는데, 거래소 지수 보시면 거의 뭐 계속 횡보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5분봉입니다. 하루 종일 거의 뭐 쫙 옆으로 큰 변화 없이 쫙 흘러갔기 때문에 만약 장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면 상당히 지루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단지 느낌에 조금 악재 쪽이 강하지 않느냐 정도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 오늘 특징주는 제가 가기 전에 중국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이게 게시판에 그때 보니까 한한령이 해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중국의 어떤 방송에서 한국 관련한 어떤 요리 프로인가요? 뭔가를 방영을 했다. 이례적으로. 그래서 한한령이 해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뉴스가 나온과 동시에 제가 보기 이차 환불이 가장 대장이라고 봅니다. 지금 보시면 아주 강하게 가볍기 때문에 땡겨 올리면, 작정 올리면 엄청나게 밀어 올립니다. 왕 몰려 들어와서 착 땡겨 올렸는데요. 이렇게 이런 분위기라면 상한가 들어갈 기세로 지금 밀어 올리다가 확 밀려버렸죠. 그래서 이게 제가 짐작하건데 여기에 투자 유의 지정 걸렸고요. 게시판 글 제가 이 투자 유의에 대해서 정확히 모릅니다. 저는 혹시 댓글에 잘 아시는 분 있으면 혹시 제가 틀렸다면 얘기해 주십시오. 10거래일이 지나야 10거래일 동안 여기를 안 넘어서 줘야 풀린다 이렇게 알고 게시판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보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날인데 호재가 터져버리는 바람에 확 밀어 올려버렸죠. 그래서 이걸 놔둬버리면 장 끝나고 나서 투자 유의 지정 3거래일 동안 거래 단일가 매매 이래버리면 악재가 돼서 끌어올리지는 못하죠. 그래서 작정하고 눌러서 2위는 못 올라가게 길을 서고 누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냥 힘 빼기 작전이죠. 쭉 빼버리면은 여기 따라왔던 사람들이 이게 이제 지쳐가지고 분명히 한한령 해제는 맞는 것 같은데 뉴스로 보면 한한령 해제인데 왜 안 올라갈까 하고 고민하다가 진짜 아닌갑다, 잘못된 것 같다 싶어가지고 떨어갖고 다시 되돌아가 버리죠. 그래서 투자 유의 지정이 안 걸린다면 정말 세력들이 컨트롤을 잘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개인적으로 지금 비중을 100만원 갖고 있는데요. 요거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지금쯤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서 들어가서 한번 먹고 올라갔을 때 먹고 여기에서 다시 재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긴 양봉 나오는 날 여기쯤에서 들어가서 여기쯤에서 팔고 그 다음 다시 내려왔을 때 종가에 여기서 다시 샀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손실이 나 있긴 한데 이날 이만큼 먹고 나서 잡은 거라서 개인적으로는 이익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먹었던 걸 감안하자면 그날 가만히 있었다면 지금 현재 수익권인데 너무 올라가니까 여기서 이익실은 이 정도에서 이익실을 한번 했었습니다. 하고 다시 종가에 여기서 잡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잡은 가격은 저한테는 나쁜 가격이 아니고요. 지금쯤은 투자 유의 좀 풀릴 때도 되고 한한령 얘기가 나오니까 요거 다시 좀 잡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잠깐만 멈춰놓고 다시 할게요.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방송하다가 이
엘컴텍이 비중이 200만 원이었는데요. 이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원봉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 금 가격이 올라가도 지금 반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엘컴텍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지수가 혹시나 이 하락할 수 있다는, 급락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급락하게 되면 인버스 관점으로 이제 그 금 관련주가 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인버스가 그 히토리 쪽으로 지금 계속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니온이 자꾸 올라가는 쪽으로 흐름이 나오고, 금 관련주인 엘컴텍은 금 가격이 사실상 최고치인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200만원 갖고 있다가 제가 그 잠시 멈춰놓고 종가 거래에서 한 140만원 정도를 팔았습니다. 팔고 그걸 이차 환불로 좀 옮겼습니다. 그 이차 환불로 옮긴 이유는 이게 한한령 해제 쪽으로 느낌이 가는 것 같아요. 그 한국 요리가 중국 방송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는 그동안 그 한한령으로 전혀 나오지 못하던 부분이 이제 작동을 하게 되면 중국 시장이 무한하기 때문에 화장품 쪽이나 그다음 엔터테인먼트 쪽, 게임 쪽 이런 쪽이 강하지 않겠나 싶고, 그 중에 이치 환불이 가장 가볍게 잘 날아간다 싶어서 이게 주봉으로 보면 아주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으로 봤을 때 한국 화장품 같은 이런 종목들을 그 일반적으로 화장품의 대장격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한국 화장품 보시면 유동 물량은 756만 주밖에 안 돼서 그 아주 가볍습니다. 많지 않아서 가벼운데, 실적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계속 적자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영업 적자가 마이너스 174억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화장품 수요가 늘어난다고 치더라도 이 적자가 한꺼번에 확 돌겠느냐는 불안감은 좀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부채 비율, 유보율도 조금 찜찜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차 환불은 그 유동 물량 보시면 400만 주밖에 안 됩니다. 아주 가볍죠. 이거 그냥 작정하고 호재 터지면 쫙쫙쫙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올라갈 때 보시면 아주 강하게 밀어올리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오늘도 가장 강하게 위로 올라갔다가 물론 되밀렸지만 이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대장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적도 적어도 적자는 아니죠. 2019년도에 다른 화장품주가 적자 보고 있는 순간인데도 흑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 부채도 거의 없고 유보율이 지금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이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방송하다가 이차 환불을, 이게 투자 유의 지정이 만약에 풀린다면 급등할 것 같아서 대충 세보니까 하나 둘셋넷 세보니까 여기 10번째입니다. 19일이니까 조만간에 투자 유의 지정 풀리면 가볍게 날아가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래서 겸사겸사 해서 시간의 종가에서 엘컴텍을 다 팔려고 던졌는데 이게 다 팔리진 않고 한 140만원치 정도가 팔렸습니다. 그래서 팔린 걸 가지고 이차 환불로 잽싸게 지금 옮겼고요. 옮기고 나서 보니까 엘컴텍에서 뉴스가 떴습니다. 그 뭐라고 떴느냐 하면 2분기 영업 손실 18억 적자 전환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금 가격 상승해서 호재로 올라갈 때는 사실상 이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겠지만 우선 이 부분에서 걸린다는 얘기죠. 지금 보시면 2019년도에 영업이익이 괜찮게 나왔는데 2020년도 1분기에 적자인데다가 2분기에 또 적자가 나왔다. 그러면 지불도 좋아지는 게 없네,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심리적으로 눌린 부분 때문에 압박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래서 이 뉴스 나오기 전에 제가 포트 팔아버렸는데 팔고 나니까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 관련 테마로 해서 올라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나름 좀 악재로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엘컴텍 가지고 있었던 게 지수가 불안하기 때문에 급락할 때를 대비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엘컴텍 쪽보다는 지수가 하락할 때 이쪽 계통, 그러니까 히토리 관련주 쪽, 이런 쪽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유니온은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덜 올라온 티플렉스 같은 이런 종목을 한번 노려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엘컴텍 지금 50만원 있는 이 부분을 일단은 정리를 해버리는 쪽으로. 근데 이게 팔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 뉴스를 다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문은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 5원 정도 손해보고 팔아버리도록
매도 주문 접수 완료. 하겠습니다. 안 팔리면 뭐 50만원 정도니까 이건 뭐 그 크게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 가격이 올라가면 또 그 무시하고 실적 무시하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엘컴텍은 잡는 건 잘 잡았었는데 그 이 올라갈 때 여기서 이익 실현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긴 합니다. 근데 뭐 제가 생각했던 게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랬었고요. 일단은 한번 정리를 했으니까 이제는 엘컴텍보다는 오히려 히토류 쪽으로 미중 갈등 이쪽으로 해서 인버스 쪽으로는 지수 하락을 대비해서는 이쪽으로 대응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2차 환불이 그 한한령 해제 이런 쪽으로만 뉴스가 터진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쪽에 비중을 약간 높였습니다. 이야기하다가 지금 딴 쪽으로 빠져버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 나가 있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장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고요. 일단 그 어제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시장의 흐름이 큰 변화가 없었던 것 같고, 여전히 남북 경협주 쪽은 개인적으로는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경농이 크게 안 밀렸기 때문에 농업 관련주 살아있다고 보고요. 그 조비는 이날 그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마지막 종가 때 갭으로 뜨면서 여기서 몰려 들어온 사람들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후반으로 갈수록 그 아래쪽으로 눌리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하TI가 하락하지도 않고 그냥 버티고 있었는데 조비는 그 오히려 올리려고 하면 계속 누르는 그런 형태가 나와가지고 이 매물이 아직까지 상당히 좀 남아있지 않느냐. 그래서 매물 정리되고 나면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남북 간의 어떤 그 대화 모션은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이쪽에 비중을 200 갖고 있습니다. 이게 상승할 때 비중을 조금씩 줄일까 생각 중이고요. 이게 워낙 이날 올라간 이 부분이 좀 부담으로 작용해서 눌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하락이 멈춰지고 방향을 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 관심 종목은 지금 현재 금은 이제 빼겠습니다. 차라리 이거보다는 히토류 쪽으로 노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상승 쪽으로는 중국 관련주인 리츠 환불하고 그다음 남북 경협주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 지수가 꺾여서 급락할 때를 대비해서는 히토류 쪽에 저는 유료는 너무 많이 올라 버려서 얘보다는 T플렉스 쪽으로 한번 노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금요일이기도 하고 지금 오늘 현재 미국 선물 지수가 0.57 정도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일단 그 위험 관리 쪽에 신경을 조금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뭐 별로 본 게 없어서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으네요.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은 비중만 약간 줄였습니다. 삼성엠텍을 200 가지고 있다가 한 140 팔아서 2차 환불 쪽으로 140 옮겼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차 환불이 240 정도 가지고 있고요. 엘컴텍이 한 58만원 정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럼 조비도 밀리고 하면서 손실이 약간 나왔는데요. 잔고가 838만원입니다. 838만원 해서 마이너스 6만원입니다. 오늘은 뭐 그 외출하는 상황이라서 특별하게 건드릴 것도 없었고요. 뭐 크게 부담되는 날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838만원 으로 됐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거래했는 게 그 마지막에 종가 그게 다 할 겁니다. 아마 엘컴텍 그 요거는 그 엘컴텍을 오전에 팔았다가 다시 샀는 그 작업을 했고요. 요거 팔고 나서 가만히 놔둬버렸으면 좋을 뻔했는데 나가기 전에 그 1975원에 팔았는데 다시 내려오길래 다시 또 그 사놓고 갔습니다. 혹시나 지수 급락할까봐. 근데 갔다 오니까 오히려 엘컴텍이 하락해버려서 좀 아쉬움으로 남고요. 그 다음 요때 그 생각을 했었어요. 11시 전에 나가기 전에 엘컴텍 팔고 2차 환불 옮길까 생각했는데 2차 환불이 너무 그 높아서 분봉상으로 여기 있어가지고 이게 밀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살 수가 없어서 그냥 해지로 그냥 그 지수 하락을 대비해서 엘컴텍 다시 매수했어요. 이건 없는 걸로 보시면 돼요. 75원에 팔았다가 70원에 다시 샀으니까 그냥 본전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시간의 종가에서 엘컴텍을 140 팔고 2차 환불을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딱 거래는 그거 하나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그
2,000불은 덜 빠지죠. 오히려 지금은 티플렉스를 매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국 선물 지수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좀 진작에 이렇게 대비를 했었으면 좋았는데 만약에 미증시가 급락하게 되면 이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엘컴텍은 악재 떡 버려가지고 못 올라가죠. 지금 털려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딱 타이밍이 절묘하게 영업 손실 공지를 하필 또 이때 평소에 빨리 안 하다가 8월 15일 날 해도 될 것을 굳이 땡겨서 7월 30일 날 이 시간대에 해주는 참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공시 뜨기 전에 제가 정리를 했다는 것은 종가에 정리했다는 것은 참만 다행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